자, 여러분 지금 잠깐 집에 있는 줄자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에 둘레를 재보시는 건데요. 혹시 재셨다면 그 수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인해야 할 이 목둘레 수치가 사실은 우리의 심내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는 최신 의학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측정한 목둘레가 몇 센티미터인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몸에 아주 사소한 신호인 목둘레에 숨겨진 심혈관 질환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해드리고 해결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허리둘레, 뱃살은 들어봤어도 목둘레가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목둘레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상체 지방 측정의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에 지방이 쌓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방은 우리 몸속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혈관들 주변에도 쌓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지방은 내장 지방은 물론이고 우리 뇌로 피를 보내는 경동맥 주변, 그리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 주변에도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유럽 심혈관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목둘레가 특정 수치를 넘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확실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목둘레가 허리둘레나 체질량 지수보다 심혈관 위험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럼 목둘레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위험한 걸까요? 물론 이 수치 기준이 연구 결과마다 좀 다르지만 2021년 한국 성인 대상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성은 38.5cm, 여성은 34.2cm 이상일 때 대사증후군 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최근 해외 연구에서는 남성은 43cm, 여성은 35.5cm 이상일 때 혈관 질환 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목둘레를 재보았는데요. 저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다행히도 37cm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왔나요? 측정 결과를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둘레가 크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데요. 제가 해결책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마르거나 보통 체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도 목둘레가 크다면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지방, 즉 심혈관을 공격하는 위험한 지방을 의심해야 합니다. 겉은 날씬해 보여도 속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목둘레가 커지면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혈관이 위험해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된 두 가지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경동맥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목둘레가 두꺼운 사람일수록 이 경동맥 내막 두께가 증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목 주변에 쌓인 지방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방 조직이 증가하면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혈관 내부를 좁아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은 좁아진 길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 더 강한 압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만약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목둘레를 꼭 측정해 보시고 관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목둘레가 커질 때 나타나는 문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실제로 이 목둘레가 커질수록 상기도 부위 지방 축적이 늘어나서 기도가 좁아지고 이는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성 43cm, 여성 38cm 이상이면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현저히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산소 공급을 순간적으로 차단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몸은 질식할 것 같다는 비상사태를 인지하고 각성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결국 자는 내내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공격받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과 심장이 약해지는 심부전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면서 실제로 갑작스러운 수면 중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목둘레가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알아봤는데요. 이 목둘레 지방을 다른 부위의 지방처럼 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목둘레를 줄여서 심장을 지키는 세 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장지방 타겟 유산소 운동입니다. 목둘레 지방은 결국 우리 몸에 가장 위험한 이 내장지방과 함께 움직입니다. 팔뚝이나 허벅지 근육 운동이 아니라 내장지방을 태우는 데 집중해야 목둘레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짧은 시간에 심박수를 최대한 올렸다가 낮추는 운동을 반복하면서 내장지방 연소율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건 걷기나 조깅을 할 때 팔을 힘껏 앞뒤로 젓는 이 팔치기를 병행해 보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파워워킹 또는 암스윙이라고도 해서 전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팔을 어깨 높이까지 힘껏 젓는 움직임은 이 상체와 코어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지방 연소를 도와줍니다. 이는 목 주변에 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매일 30분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목둘레를 두껍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흉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입니다. 특히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밀가루나 흰쌀밥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오늘부터 줄여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걸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그 지방이 목 주변에도 쌓이게 되는데요. 한국형 저탄수화물 식단인 현미밥,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평소에 물도 충분히 마셔서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고 또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수면 자세인데요. 만약 낮에 너무 피곤하거나 코골이가 심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똑바로 눕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목의 무게와 지방이 중력에 의해서 기도를 더 심하게 압박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 목의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높은 베개 대신 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서 기도를 열어줄 수 있는 기능성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옆으로 누워서 잘 때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 사이에 두툼한 베개를 껴서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목둘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당장 이 줄자로 목둘레를 체크해 보시고 혹시 목둘레 수치가 기준보다 높다면 제가 처방해드린 세 가지 행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10년 뒤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혈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다짐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